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화면에 구글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알지오매스라고 한번 검색을 합니다. 알지오매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체 창이 있죠. 여기에서 뭐 로그인 회원 가입해도 되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형 만들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만들기 가게 되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함수들을 여기 위에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를 한번 볼게요. y는 x분의 k라는 함수를 한번 쌤 그려봤습니다. y는 x분의 k,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간격을 k를 1씩 변하게끔 쌤이 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k를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기억나십니까? k 값이 크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 0,0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볼게요. k가 1인데 2죠. 2일 때 k가 2면 x분의 2니까 2,1을 지나죠. k를 좀 더 키워볼게요. 보이십니까? k가 크면 클수록 점점 0,0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k가 점점 작아지면 0,0에서 가까이 가다가 k가 0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되면 0이겠죠. y는 0. 자, x축이 되어버립니다. k가 마이너스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0,0에서 멀어지고 절대값 k가 작아지면 점점 작아지고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또 대칭성을 한번 볼게요. 어디에 대칭이라 했었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죠. 또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입니까?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지금 잘 보면 녹색 직선,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에 정확하게 대칭인 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또 하나 점근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오른쪽으로 계속 x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만나냐 만나지 않냐? 당연히 안 만나겠죠.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가까이 가는데 x축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쌤 만나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또다시 또 벌어지죠. 또다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벌어져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요런 알지오매스라는 것을 통해서 함수들을 앞으로 2학년 올라가면 여러 함수들을 배울 텐데 그 함수들을 여기에서 식을 적어서 함수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도 한번 그려보고 관찰하고 특징들, 성질들을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른쪽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은 잘 보면 y는 x분의 k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잘 보면
얘를 x축으로 어떤가요?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맞습니까? 요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일단 p하고 q는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습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그 원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동을 해야 되지만, 그죠? 모든 점을 다 이동을 해야 되지만 가운데 있는 중심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평행 이동한 것처럼 효과를 보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만 이동하게 되면 모양 자체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y는 x분의 k가 이때 k도 양수를 보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 y축, 그런데 y는 x분의 k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k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맞나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잘 보면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거지. 그러면 얘들은 원의 중심과 같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고 그 모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 또한 여기 점근선의 교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찍히게 되고 점근선의 교점이 찍히게 되면 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점근선이 생기게 되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점근선의 교점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갔으니까 얘가 x는 뭐가 되죠? 요게 x는 p가 되고 요 녀석은 y는 q가 되는 거죠. y는 q. 이해되셨습니까? 화면으로 칠판에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되겠는데 이게 좀 필기가 좀 엉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그죠? x가 p가 되지 않는 녀석들만이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p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될 것이고, 치역은 y축으로 q만큼 올렸죠. 그죠? 그래서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칭성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얘가 원래는 0,0 점근선의 교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제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점 자체가 p,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은 첫 번째 p, q의 대칭입니다. 맞나요?
요 점이 무슨 점?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두 번째는 어디의 대칭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p, q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에 대칭 이렇게 되고요. 자, 점근선은 x는 p, 그 다음에 y는 q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공부하는데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는 p 있죠? x는 p, 얘가 점근선이잖아. 그런데 이 점근선은 정의역을 결정을 하잖아요. x는 p가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유리함수에서 분수함수에서 정의역은 뭐였었죠? 분모를 0으로 하는, 그치, 분모가 0이 아니게 하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잖아. 맞나요? 그러니 점근선은 분모를 그러면 0으로 하는 녀석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가 분모인데 요 x는 p는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입니다. 그 녀석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정의역은 당연히 그 점근선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y는 q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x는 p가, 즉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 x는 p고요. 점근선 y는 q라는 녀석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나머지가 0인, 그러니까 요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y는 q 이렇게 기억하면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요 녀석이 y축으로 평행이동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머지라는 게 뭐냐면 목과 나머지 그게 아니라 요 녀석을 날려버리고 그 나머지가 되는 거. y는 q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x분의 a분의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동영상 스톱하고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점근선이 어떻게 됐나요?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죠. 맞나? 그럼 조금 전에 했다시피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이 점근선이니까 요 그림만 딱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y는 x가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니까 분모는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b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니까 뒤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b만 찾으면 되겠죠. b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남, 그죠? 그래서 x 자리에 0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b는 1이 되나요? 따라서 b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 3, b 값 3, 그 다음에 맞나요? c 값 마이너스 2니까 답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K값 있죠? K값. 이 녀석이 XY는 K여서 이 K가 직사각형의 면적?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면적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이 삼각형의 면적이 3이 됩니다. 그 3의 값이 요거 BK, K에 해당하는 그 3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값과 같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위의 문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요겁니다. 분모에 x 앞에 상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쌤과 같이 약속을 하나 합시다. 같이 수업을 하니까 앞에 x 앞에 있는 요 3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1로 바꿉시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합시다. 그래서 얘는 y는 3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버리면 x 더하기 3분의 2에 2가 되고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2의 값이 k 값이 됩니다. 자, k 값으로 부르는 요 위에 직사각형 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k 값은 반드시 분모에 있는 x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의 분자값이 k 값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는 1이라고 했으니까 답 바로 적어볼까요?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즉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a 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가 얘죠. b가 1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식을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꾸자 입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녀석을 같은 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는 해서 분모는 x 플러스 3이고 분자가 2x 플러스 8이잖아요. 근데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3을 이렇게 2로 묶어내서 x 더하기 3 이렇게 그냥 바로 씁니다. 이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3 바로 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여기 등호를 썼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만들면 됩니다. 2x 더하기 6이잖아요. 근데 8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같죠. 이 분수를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왼쪽 하면 x 플러스 3 약분이 되어서 2가 남고 오른쪽은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씁니다. 자, 마이너스 3x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잖아요. 근데 여기 4가 있죠? 그럼 얼마를 써야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따라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축, y축.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3 그죠? 아, x는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3. 오, 잘못했습니다. 이 점이 다 찍히네요.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3, 그럼 y는 2니까 y는 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k 값이 어때요?
K값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점근선에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분모를 0으로 하니까 x는 2, 그 다음에 나머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점근선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이 x는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값이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방법은 자, x분의 3분의 2x 플러스 8이잖아요. 얘를 직접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x 더하기 3. 그래서 몫이 2죠. 그래서 2x 더하기 6,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몫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죠? 나머지가 되고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몫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볼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래 되나요? 그럼 얼마 되지? 마이너스 2. 얘가 목, 얘가 나머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목, 여기가 나머지. 연습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써도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항등식처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식이 같게끔 만들어 주듯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분모의 x값이 1이 아니죠. 그래서 1로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분의 3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써볼게요. x 더하기 2분의 1분의 3 있죠? 3.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 쓰고, 자, 2분의 5가 나오려면 여기 2분의 3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지? 2분의 2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1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1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x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 값이 어때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래프가 그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맞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1이잖아요. 1. 요 k 값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 점이나 잡고 요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